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와서 자르더라고요. 논란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이제 태양광 발전 한다고. 태양광 발전소 체험 학습장을 운영을 해서 지역 발전을 시켜도가. 우리가 그것밖에 원하는 거 없다. 주로 이제 한적한 시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규모 시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환경 파괴적인 게 있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사상 최악의 무더위와 가뭄으로 보낸 올여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또 풍력, 수력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김학철 PD,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취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른바 착한 에너지입니다. 최근 들어 태양광 발전소가 충남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진 태양광 발전소가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어촌 체험마을을 꿈꾸던 고요한 시골 동네다. 이곳의 평화가 깨진 건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친환경 시설이란 태양광 발전소를 용신리 주민들은 왜 반대하고 나선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소를 비기 시작해서 왜 비는지 저는 이제 뭐 길을 확장한다든지 도로 이렇게 녹록길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소를 처음에 앞에서 비길래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막 먹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태양광 발전소 그걸 태양열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했죠.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와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논란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이제 태양광 발전 한다고, 주민 설명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게 됐죠. 문제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3만여 제곱미터의 땅에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미명 아래 수령 60년가량 된 소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벌목을 필사적으로 저지했지만 푸르던 소나무 숲은 결국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톱을 나무를 비는데 저희들이 나무에 가서 이렇게 좀 섰었어요. 비지 말려고. 그러니까 톱을 막 들더라고요. 그래 나를 자르고 이 소나무를 비워라. 등을 졌으니까 지어라. 그러니까 그 복원을 하면서 12문자를 하면 절로 가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들 나와서 돌아서면 또 비어요. 이게 아마 수령이 보통 7, 80년 이상 되는 그런 수령이로 알고 이것을 그냥 막 무차별 비는 데는 이 얘기만 하면 지금 좀 울음이 나옵니다. 울음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못해요. 자꾸 울려서 왜는 거니? 이제 뭐 삼천도 울었다네. 초목도 울었다네. 나도 울었네. 이렇게. 아유, 진짜.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벌목 등의 개발 행위 모두 적합한 허가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 설명한다. 태양광 사업은 군에서 저희가 8,900평을 사업 부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가 벌목이기 때문에 벌목은 부분적인 벌목이 아니고 전체를 벌목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민물과 토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배수로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그렇게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설을 위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설령 벌목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밀집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한적한 시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해 이제 땅값도 싸니까 이제 거기다 설치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대규모 시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환경 파괴적인 게 있죠.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대단히 지역에 하면서 그 전에 있던 나무들을 훼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현재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 소나무가 대량으로 베어나가 장마철이면 토사가 유출될 거라 우려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가 대부분 농업과 맨손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자연산 모시라든지 그다음에 백합이라든지 돌바지락 특산지인데 거기에 이제 민물이 다량으로 가면 생태계가 굉장히 교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대규모로 판넬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를 세척하기 위해 세척이 문제랍니다. 세척하려면 차량 1,500대를 한 번에 닦는 그런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돼서 이 주민들의 생활은 아주 그냥 파탄이 나버리죠. 민물 및 토사 유출, 또 지하수 고갈, 또 세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지만 또 저희가 그에 대해서 위험성 강소 방안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이미 군에다가 충분히 자료 설명을 했고 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보완 조치는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연중 내리는 강우와 강수만으로도 자연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위적인 세척은 없습니다. 주민과 사업자 간의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용신리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되며 갈등은 더욱 증폭된 상황. 주민 설명회라든지 뭐 주민들한테 또 이해를 구하는 말이 없이 한전 이 공사부터 나무 자르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항의했을 때 방해하면 다 뭐 경찰에 검찰에 넘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해왔습니다. 네. 저희도 뭐 여기 5년 10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었으나 원론적인 반대,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자 측은 지난 2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5월에 개발 행위 허가를 태안군에 신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22일 사업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7월 10일 태안군은 개발 행위를 허가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발전 사업 허가 전에 설명회를 개최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이제 늦은 상태에서 지는 받았고 그 자료를 지금 인계를 받아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당시 한 10여 명의 그 반대 주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당초 태안군은 용신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하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사업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주민 동의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필수적인 법적인 사항은 없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계속 민원이 많으니까 이게 타 시군도 그렇고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민원 해소 차원 아니겠어요? 어차피 뭐 주민이 다 오케이를 해야 되고 주민이 다 이해를 해야 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약간 규제 아닌 규제도 했는데 사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충남 논산 계룡교육지원청 앞.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주민들이 한 달째 집회를 벌이고 있다. 마을의 폐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교육자 양심을 팔아먹는 논산 교육자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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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0년 전에
복지가 한 분이 땅을 좀 더 기부를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민들이 서로 거출을 하고 노력 봉사를 해서 만들어진 토지입니다. 80에서 90이 되신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거기에 시설하고 노력동원을 저희랑 같이 그분들이 다 하셨던 게 억울하니까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갖고 집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여 년 전 폐교된 황화초등학교 봉동분교는 2013년 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매각됐다. 매각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자는 학교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체험장으로 이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물론 5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까지 상세히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체험장은 운영하지 않고 전기를 팔아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체험 학습장은 5년간 약 50억을 투자를 해서 땅값까지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이행을 않고 전기는 팔아먹고 있어가지고 체험 학습장은 형식도 안 갖추고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가 민원을 발생을 하니까 그때서 문의만 갖춰놓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 주민들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논란이 된 봉동분교를 찾아가 봤다. 운동장엔 사람이 발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듯 풀이 무성히 자라 있었다. 사업자가 약속한 체험장 교실엔 몇 가지의 학습 자료가 마련돼 있긴 했지만 손길이 닿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 교사 지붕과 운동장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기는 가동을 하는 상황. 사업자는 그동안 재정난 때문에 체험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한다. 내가 교육청에다가 올 4월달 그리고 7월달 두 번에 걸쳐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단체로 일단은 받겠다. 그러니까 초, 중, 그다음에 유아원, 유치원에 공부를 좀 보내가 농산 봉동에 있는 체험장에 있으니까 우리 그거를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공부를 두 번 제가 보내놨습니다. 봉동리 주민들은 사업자가 약속한 대로 체험장을 제대로 운영하라는 입장.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 특별법대로 폐기재산 활용 촉진법에 써 있는 대로 너네가 사업 계획서를 받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진행을 해주는 거를 우리한테 공무로 약속을 했고 그러면 주간 태양광 발전소에서 40억을 들여서 체험 학습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체험 학습장을 운영을 해서 지역 발전을 시켜도가. 우리는 그것밖에 원하는 거 없다. 왜 교육청 너네는 안 넣은 거를 법을 어긴 거를 왜 제재를 묻었냐.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매수자가 폐교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체험장이 허울뿐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 매각에 대한 계약 해제나 해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제 체험 학습을 하는 그런 실적들은 좀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하여튼 부실하게 조금 운영은 돼요. 안에 보면은 저도 와서 봤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 업체에다가 항상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이게 지금 단계에서 해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도 자문 받고 있어요. 문제는 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며 논산 봉동분교와 태안 용신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남의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2010년 21건에서 차츰 늘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해 1317건에 달했다. 허가 용량 또한 2010년 4.7메가와트에서 2014년 271메가와트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 조용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 생기는데 사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알아서 하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갈등 해소를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급기관에서는 이 개발행위 허가가 이제 그 주민과 밀접한 그 일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일선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이런 개발행위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착한 에너지라는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과 주민의 삶이 파괴되는 부작용에도 눈을 떼선 안 된다. 자연과 사람 모두가 더불어 사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목적일 텐데요. 용신리의 경우에는 나무를 베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순이 벌어진 거죠? 네,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지자체에서 이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정부의 권장 사업이라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비교적 쉽게 허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꼼꼼한 행정력과 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논산시 봉동분교 경우에도 이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매듭짓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 충남도청의 주재로 2차 중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업자는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업자가 체험장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폐교에 체험장을 허락한 이유 또한 마을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태양광 발전은 꼭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늘려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먼저 발전소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지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주민 참여와 소규모 발전소에 그 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치를 실천하며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공영차고지. 이곳 건물 옥상에는 50kW급 태양광 발전소 2기가 운영되고 있다. 발전소의 주인은 바로 지역 주민들.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공감하는 이들이 뜻을 모아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저희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회적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발전소를 지었고 여기서 생산한 에너지를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주민들에게 이게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일부는 다시 다른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 운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이 에너지 전환운동의 핵심.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 밀집 환경에 적합한 방식이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되게 작고 그리고 산지가 많은 조건에서 인구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기존의 건축물 위에 뭐 그 기존의 건축물을 부착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원으로서는 태양광이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주민 참여로 갈등을 방지하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 그런데 이런 착한 태양광 발전소들이 최근 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RPS는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설비를 갖춘 대규모 발전 회사들이 총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서 그 효율적인 에너지원들이 시장에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정부 재정으로만 부담을 했었는데 그 부담하는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좀 감당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RPS 제도에서 대규모 발전 회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사들여 의무 공급 비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한 전력 판매 대금에 공급 인증서 판매 대금을 더해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급 인증서를 판매하려면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력 주식시장처럼 판매를 해요. 거기서 이제 나는 뭐 85,000원, 뭐 누군가는 12만 원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다른 풍력이나 조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팔고자 하는 물량은 굉장히 많고 살 사람은 작고.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고요, 입찰이. 그리고 인증서 REC 계약을 못한 대기 수요가 현재 한 800메가 정도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입찰을 하는데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 가격 구조가 아주 왜곡이 되어 있죠.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발전 회사들의 의무 공급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1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대폭 늘어나는데 정부가 공급량을 한정해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결국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REC의 총 공급 물량을 정해놓고 그것이 정해놨는데 이것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한 해 이만큼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넘어가 버리면 못 파는 거잖아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투기성으로 목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하면서 전체 용량을 그들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충남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초록빛 논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철제 구조물이 있다. 외지인이 시에 버섯 재배사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버섯 재배사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버섯사라고 보면은 이 위에 지금 지붕에 이 판넬이 아니고요. 샌드위치 판넬 100mm짜리로 얹게 돼 있어요. 그러고서 이 위에 지금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저게 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버섯사는 태양광 그 전지판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우선 농작물의 피해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가축들을 많이 기르니까 또 유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열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다고 보고 또 전자파도 또 심각한 문제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그건 잘 모르지.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사업주와의 어떠한 소통도 태양광 발전의 유해성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어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과연 봉생리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았다. 버섯 재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대지 면적 한 2만 7천여 평방미터에 건축 면적 47개 동에 한 7천여 평방미터로다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버섯 재배사로 하다 보면 이제 실효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당 사업자는 실효성이 없는 버섯 재배사를 왜 논 한가운데 지으려는 것일까? 태양광 에너지는 공급 인증서 발급 시 설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받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을 일반 부지에 설치할 경우 1.2에서 0.7의 가중치를 받지만 기존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 최대 1.5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축사가 없던 자리에 축사를 짓고 거기 위에 올려서 가중치를 적용받는다든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버섯 재배 농가들인데 원래 버섯 재배 농가가 아니었는데 이 가중치를 적용받기 위해서 버섯 재배 농장으로 등록하고 그게 구조물이 되게 허술한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 올리면서 가중치를 적용받아서 이제 발전 사업을 하는 이런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 용량별로도 가중치 차이를 두고 있다. 일반 부지에 설치된 발전소 용량이 100kW 미만이면 1.2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상은 1.0을, 3000kW를 초과하면 0.7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태안군 용신리의 경우 전체 3만 제곱미터의 부지 안에 무려 19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상황. 19명의 사업자가 전체 땅을 99kW급의 소규모 발전소로 나누어 1호에서 19호까지 허가받았다. 한 3,000kW 되는 데를 소규모로 협치 결정해가지고 소규모처럼 해서 이익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도 쪼개기 방식이 있는데 쪼개기 방식은 철저하게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설계할 때 전체를 봐야 되고 또 종합 비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이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1년 이후에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해야지만 가중치 1.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을 했는지 여부랑 그다음에 인근 발전소 현황 같은 거를 받아서 이제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이게 분할을 한 건지 이제 그런 여부를 저희가 확인은 하고는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OECD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북미, 유럽 일부 국가에선 이미 20%를 넘었고 이웃 일본도 12%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1.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7.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 세계 OECD 가입국이 34개인데요. 34개 중에 우리나라는 34번째로 태양광 발전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관주도형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그런 인식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전환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사업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정말 아직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대폭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투기 방식이나 대규모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분산형 방식으로 가야 되고 가능하면 협동조합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간다면은 훨씬 더 효과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일로에 서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불법, 탈법 근절 방안 또한 꼼꼼히 살피며 속히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에너지 대전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일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버섯 재배사를 허위로 짓거나 속칭 쪼개기와 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즉 RPS의 도입으로 태양광 발전이 경쟁 체제로 전환해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의무 공급량의 사업자는 늘어나고 판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일부 사업자가 수익을 올릴 꼼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 소규모 분산형의 착한 발전소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요? 네, 우선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독일은 20%, 일본은 10%를 이미 넘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24년에 의무 공급량 10%에 도달한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는 너무 적은 수치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자, 끝으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주민 참여와 또 소규모 분산형이 중요한 이유를 끝으로 짚어주신다고요? 네, 에너지 자립은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내가 생산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작은 농촌 마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면 신재생에너지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태양광 발전의 양적 확대 또한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형과 소규모 분산형을 육성해 질적인 발전 또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공동의 선을 위한 행위가 과정에서 옳지 않다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대입 수능 시험에 출제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지구를 구하는 친환경 에너지가 자연과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 과연 옳은 걸까요?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에서 탈출할 열쇠인 태양광 발전이 올바른 방법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학철 PD 수고하셨습니다.